고속도로에서 일어난 차 사고로 부부가 숨진 사건의 원인이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이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항소심에서 차량 급발진이 사고 원인으로 인정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1심 판결을 뒤집고 급발진 사고를 인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네, 부부가 숨진 차 사고에서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이 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정준호 기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일단 이 사고 당시 상황을 먼저 보면요. 이 영상에 나오듯이 2018년 5월에 이 호남고속도로 유성나들목 부근인데요. 이 검정색 BMW 차량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갓길을 지나서 결국에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굉장히 빠르게 추락합니다. 가네요. 예, 저기가 시속 100km 제한 속도 구역인데 네. 저속도로 간 거면 다른 차량보다 훨씬 빠르게 앞질러서 가거든요. 어허. 거기다가 이 사고로 66세였던 여성 운전자와 그 남편이 그 자리에서 사망을 하는 일이 있었는데 예. 유족은 이 사고 이후에 주변에 있는 CCTV랑 사고 당시 도로를 지나던 차량 블랙박스 등을 전부 확보했고요. 네. 이거를 근거로 해서 BMW 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네. 이게 차량 급발진으로 인한 일이 아닌가 하는 의심 때문이었는데 1심에서는 유족이 패소를 했습니다. 해소를 했습니까? 예, 1심에서는 이게 자동차 결함인지 뭐 인정하기가 어렵다. 근데 2심에서는 이게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사고로 판단된다. 판단이 바뀌었습니다. 아하, 예. 자, 백 변호사, 그러면 네. 유족 측이 뭔가 근거가 있으니까 저런 주장을 한 거 아니겠어요? 일단 유족들의 주장으로는 이 사고 발생한 이틀 전쯤에 BMW 코리아 가서 이 차량 이제 장거리 운전을 해야 되니까 종합 점검을 좀 해야 된다라고 해서 받았던 것이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운전을 한 건데요. 네. 일단 BMW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6살 운전자가 정상적으로 운행을 했지만 차량 결함으로 급발진했다고 보기엔 좀 어렵다. 왜냐하면 보시는 것처럼 차량 뒤에 예.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지 않죠. 빨갛게 들어와야 되는데. 네, 그렇다면 아마도 작동을 잘못해서 난 사고일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일단 제조사 측의 주장이라면 예. 유족 측 입장에서는 이렇죠. 저 차 지금 보면 비상등을 켜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저 차 지금 시속 한 200km 정도예요. 그러니까 200km로 비상등을 켠 채 300m 이상을 갓길을 따라 주행을 했다는 건 갓길을 따라 주행을 했다는 이유는 다른 차량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네. 적극적으로 최대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었는데 이런 정도의 상황이라면 이거는 정상적으로 운행을 했는데 차량이 결함으로 급발진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차량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게 된 것이죠. 네. 네, 정준호 기자. 백성호 변호사의 그 설명에 의하면 유족 측들은 비상등을 켜고 갓길로 갔기 때문에 이것은 차량 결함일 것이다. 그러면 차량 제조사 측은 뭐라고 반박을 했습니까? 결국에 이 등이 굉장히 쟁점이 됐던 건데요. 예. 제조사 측은 이게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지 않지 않았느냐. 아하. 이게 운전자가 정말로 뭐 생각을 했다면 브레이크를 밟았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 브레이크 자연스러운 반응이니까. 예, 브레이크 등을 밟지 않았는데 속도가 계속 빨라졌다. 예. 이거는 착각하고 가속 페달을 밟았을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럴 가능성이 있고 차량 결함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두 주장이 상당히 팽팽한데요. 예. 1심에서는 결국 차량 제조사 손을 들어줘서 원고 패소였고요. 그런데 항소심은 이 판단이 뒤집혔잖아요. 그 이유는 뭔가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급발진이 아니라고 제조사가 주장을 하려면 네. 그 근거를 자동차 회사가 제대로 제시를 해야 된다. 아하. 이렇게 2심 밝혔는데요. 예. 그러니까 또 여러 가지 이유들을 들었는데 그 예. 이유들을 보면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라고 볼 만한 이유는 이게 300m 넘는 거리를 비상등을 켠 채 달린다는 게 그것도 갓길로 달린다는 게 뭔가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였던 걸로 보인다. 예. 거기다가 이 사고 발생 시간이 오전 11시였거든요. 예. 거기다 날씨도 맑았고 이걸 착각하기는 좀 어려웠을 거고 운전자에게도 건강상의 문제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없었다. 네. 특히 엔진에 결함이 생겼다면 이 브레이크 페달이 딱딱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니까 밟으려고 했지만 못 밟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백성호 변호사, 이 네. 법률 전문가로서 조금 쉽게 시청자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게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네. 법적인 부분하고 어떤 요건이고 왜 이런 판결이 내려졌는지 그 의미는 무엇인지 좀 짚어주세요. 일단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급발진 사고 의심되는 사례들은 종종 언론에 보도가 되죠. 많이 봤어요. 예, 실제로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항소심이나 1심에서 급발진으로 인정한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만 아하. 대법원에서까지 급발진을 인정해서 제조사 책임을 인정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확정 판결로. 네, 정확하게.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예. 일단은 이 차량 결함이라고 한다면 원칙적으로 이 차량 결함을 이제 원고 측에서 이게 이런 차량 결함이 있습니다라는 걸 주장을 해야 되거든요. 네. 입증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입증이 어렵죠. 어렵죠. 우리가 자동차 만드나요?
모르니까 엔진이 뭐 그렇죠. 어떻게 됐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운전자가. 근데 이제 제조물 책임법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조물 책임법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이 아닌 소비자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저 과실을 정확하게 이 문제가 잘못되는 걸 입증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렇죠. 사실상 무과실 책임으로 제조사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네. 제조사 측에서 우리 제조물에 잘못이 없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를 입증해야 되는 거로 바꿔놨는데 아하. 현실상에서 봤을 때는 즉 저 자동차 결함 여부 관련해서는 판사도 모르고 네. 변호사들도 모릅니다. 모르죠. 그리고 저 네. 국가수에서 만약에 저 급발진 여부 조사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하는? 결국 제조사랑 같이 해야 돼요. 제조사한테 물어보고. 그럼 제대로 결과가 나올까요? 제조사가 제일 잘 알고 많이 그렇죠. 알고 모든 정보를 갖고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나온 결론대로 하면 제조사에서 결함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자료를 내면 재판부 입장에서 답이 좀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이제 그래서 보통 많이 이제 우리가 자꾸 이 브레이크 등 얘기를 하는 게 예.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제조사에서 어떻게 주장을 하냐면 예. 이게 원래 정상적인 차인데요. 아하. 엑셀과 브레이크를 착각하신 겁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되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많이 이제 봤어요. 뒤에 예.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면 착각한 게 아니잖아요. 네. 그죠? 그렇죠. 근데 보통 대부분 급발진 사고로 주장하는 사고들이 대부분 브레이크 등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네. 근데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지지 못했던 건데 아하. 아까 우리 이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좀 의미가 있는 건 네.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해도 밟히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제조물 책임법이라는 게 당신들이 입증해야 되는 거잖아. 예. 그러니까 당신들이 입증해야 되니까 당신들 차량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아하. 제조물 책임법 근거에서 입증을 하시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예.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어떻게 나올지가 아하. 앞으로의 급발진 사고에 굉장히 중요한 어찌 보면 리딩 케이스가 될 수 있는 그런 사건인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는데 그 중요한 대법원 판결 어떻게 되리라고 예상하십니까? 사실 저는 이번 사고에서 다른 급발진 사고하고 조금 다르게 예. 주행거리가 굉장히 길어요. 네. 300m 이상 되고요. 어허. 그리고 갓길을 통해서 비상등까지 켰고요. 예. 이제 이런 운전자 행동을 보면 이게 사실상 엑셀과 브레이크를 거꾸로 밟았을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아요. 아하. 거기다 이날 날씨도 오전 11시에 환합니다. 예. 그러니까 밤 깜깜한 밤이고 뭔가 사물변별하기 좀 어려운 상황에서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다가 운전하신 분들 건강 상태도 전혀 이상이 없어요. 예. 그렇다면 저는 이 상황에서는 제조물 책임법의 기본 원리로 돌아가서 예. 이 제조사에서 자기들 차량에 결함이 없다는 걸 입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 입증이 실패한다면 저는 이번에는 급발진 사고가 인정돼야 되지 않을까 아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네. 대법원에서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으로 최종 확정되면 앞으로 다른 급발진 관련 소송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다음